안녕하세요. 노드데이터 정수경입니다. 오늘 강좌에서는 접촉되는 조립품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메시의 종류와 접촉 조건의 종류를 알아보고 해석 실습을 진행 후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입니다. 솔리드웍스에서 작성되는 메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모델의 형상과 사이즈를 감안해서 메시 파라미터를 이용해 메시를 작성합니다. 먼저 표준 메시가 있는데요. 단순한 형상에 사용하기 적합한 모델입니다. 다만 작은 피처나 곡선 지오메트리에서는 큰 종횡비를 보이거나 메시 실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곡률 기반 메시입니다. 메셔가 자동적으로 높은 곡률의 영역에서 다양한 크기의 메시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메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혼합 곡률 기반 메시인데요. 앞에 두 메시보다 높은 품질의 메시 작성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곡률 기반 메시에서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 조건의 종류입니다. 접촉 조건에는 본드 접촉, 관통 없음, 관통 허용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본드 접촉은 위아래 부품이 같이 변형이 발생됩니다. 모든 접촉면이 결합된 형태죠. 관통 없음은 위아래 부품 간에 구조적 연결이 없어 어셈블리가 붙어 있지 않은 구성 요소에 사용하며 부품이 서로 다르게 변형이 발생합니다. 관통 허용은 아래의 부품을 뚫고 지나가는 현상으로 상호 간의 연결이 없습니다. 주로 접촉하는 면들이 따로 움직이거나 미끄러질 때 사용합니다. 오늘의 해석 대상인데요. 두 개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조립품입니다. 벽에 고정된 고리가 있고요. 다른 고리는 고정된 고리의 반대 방향으로 하중이 아닌 압력이 가해지는 형상입니다. 재질은 AISI1020을 사용하고 오른쪽 고리의 평면을 고정으로 잡고요. 왼쪽 고리의 평면에 3.5MPa 압력을 지정하겠습니다. 부품끼리 접촉이 있으므로 접촉 조건을 사용해서 해석 실행한 뒤 결과 도구를 바탕으로 자세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스터디를 선택 후 확인을 누릅니다. 늘 진행했던 대로 우선 재질을 선택합니다. 부품이 두 개라 따로 적용해도 되지만 두 부품의 재질이 같으므로 전체의 AISI1020 재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엔 고정 구속을 지정하는데요. 구속에서 고정 지오메트리를 선택한 뒤 고정면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는 외부 하중을 줘야겠죠? 외부 하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힘을 줄 수 있는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오늘은 하중이 아니라 압력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면을 선택하고 압력을 3.5MPa 반대 방향, 즉 인장 방향으로 지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전에는 이 정도의 조건을 지정하고 메시를 작성했는데요. 지금은 단일 부품이 아닌 조립품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조건을 부과해야 합니다. 연결 부분을 보면 부품 접촉이 있는데요. 이미 전체 접촉이 있네요. 이 접촉은 조립품을 해석할 때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접촉 조건인데요. 눌렀을 때 조립품에 전체적으로 지정된 게 보입니다. 부품 접촉에 본드 접촉이 있게 되면 각 부품이 따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관통 없음으로 변경을 합니다. 부품 접촉과 별개로 접촉 세트를 추가할 건데요. 우클릭을 하면 접촉 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형을 드롭다운하면 여러 가지 옵션이 보이시죠? 아까 설명한 본드 접촉과 관통 허용이 보입니다. 여기서는 관통 없음을 선택해야 되겠죠? 면을 지정할 텐데요. 통과하지 않되 접촉이 되는 부분의 면을 선택합니다. 접촉되는 다른 면도 선택해야겠죠? 확인을 누릅니다. 연결 부분에 접촉 세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느냐? 구속을 하나 더 추가할 텐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회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X방향으로의 변이만 확인할 수 있게끔 Y, Z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구속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고급 구속이 나옵니다. 선택을 하면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요. 참조 형상 사용을 선택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링이 아닌 압력에 가해지는 링에서 접촉되는 면을 선택하고 방향 지정을 위한 참조면을 선택합니다. 병진 항목에서
Y와 Z방향의 변이를 0으로 지정한 뒤 확인을 누릅니다. 조건이 완성되었네요. 이제 메쉬를 작성해야겠죠? 형상을 봤을 때 저 곡률진 면에 집중 하중이 가해질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저 부분에 좀 더 세밀한 메쉬를 작성하는 게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메쉬 컨트롤을 선택한 뒤 면을 선택합니다. 메쉬 사이즈는 2mm, 비율은 1.5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메쉬 작성을 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곡률이 진 형상이므로 다양한 요소의 메쉬가 작성될 수 있도록 곡률 기반 메쉬를 선택하겠습니다. 메쉬가 작성되었습니다. 메쉬 컨트롤을 지정한 곳은 좀 더 세밀한 메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제 스터디를 실행하겠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최대 응력은 695.3MPa로 AISI 1020의 항복 응력인 351MPa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외부 압력 3.5MPa이 주어지면 파손 부분이 나오겠네요. 이럴 경우 재료 변경을 하거나 형상을 수정해야겠죠? 최대 변이는 0.417mm가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일반적인 결과인데요. 솔리드웍스에서는 다양한 결과 플롯을 제공합니다. 트리의 결과를 우클릭하면 여러 옵션이 나옵니다. 응력 핫스팟을 한번 볼까요? 응력 핫스팟은 전 강좌에서 알려드린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아래의 응력 핫스팟 진단 실행을 누르면 응력 핫스팟이 감지되었다는 팝업 창이 뜹니다. 확인을 누르면 결과 창이 뜨는데요. 응력 특이성이 감지되는 부분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지금은 여러 색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아래의 응력 핫스팟 독립 표시를 선택하면 다른 색상표는 사라지고 응력 핫스팟만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 실행을 누르면 발견되는 요소와 구역을 보여줍니다. 형상을 자세히 보니 모서리 부분이네요. 모서리 부분은 특이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의 형상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죠. 해석을 진행하고 애니메이션도 가능한데요. 저는 변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에서 우클릭을 하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선택하면 실제 변이에 따라 크게 변함이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데요. 좀 더 극적인 변화를 보고 싶다. 이럴 때 조정이 가능합니다. 변이 플롯 설정에서 정의로 가면 변형 형상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 비율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자동으로 변경하고 다시 애니메이션을 선택하면 극적으로 변화하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네요. 오늘 강좌에서는 메쉬를 작성할 때 형상에 맞게 메쉬 파라미터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해석 모델이 조립품일 경우 접촉 조건을 지정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 결과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결과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전 강좌에서 볼 수 없었던 메쉬 파라미터와 접촉 조건을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해 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점점 해석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나요? 해당 강좌에서 궁금하신 내용은 노르데이터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엔 다른 기능과 실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